네, 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김응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관세 너무 무서워요. 네, 그죠? 오늘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할까? 네, 너무 음, 시의적절하게 네. 또 따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드리자면 시장 바라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강세 정책에 중국도 우리 이거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전략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 네.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마감했는데요. 계속해서 지난해 말부터 이제 관세 이슈가 증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8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네.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세 발표를 했는데 이제 한국은 기본 관세 10%에 15%의 추가 관세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25%의 관세가 책정됐고요. 예, 중국은 34%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에 맞서서 34%를 또 부과하겠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했는데 예, 결국 이렇게 시장이 악화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하는데 예, 오늘 증시에서 그나마 좀 하락률이 덜 했던 종목 그리고 업종을 보면은 금융주가 좀 나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ETF 시장을 좀 먼저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매수세가 확대된 상품이 있는데 바로 고배당 ETF입니다. 네, 이 최근 일주일간 한화 자산운용의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 자금이 212억 원 유입됐는데요. 네. 이 ETF 이름과 같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고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바로 플러스 고배당주 ETF인데 예. 주요 투자 종목을 보면요.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등 그래서 은행주 좀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수급 현황을 보면요.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177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도 17억 원 담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배당 ETF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된 것은 위험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연금 투자할 때도 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자금 유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은행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뭐 신규 대출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상환이 좀 지연돼서 연체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이자 수익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네. 좀 실적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방어주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요. 예. 또 이 제품 같은 경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월 배당형 상품이라서 이제 매월 배당금이 지급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는 점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참고로 플러스 고배당 ETF는 매월 주당 63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배당 지금 말씀해 주신 ETF에 여러 은행주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당연히 금융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 그 세부적으로 종목들 흐름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보면은 은행주도 역시 오늘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나았다. 코스피가 오늘 5% 넘게 하락했는데 기업은행은 3%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4%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크지 않았고요. 앞서 상위 말했던 종목들 큰 종목들을 대비해서는 네, 그렇죠. 코스피 상위 네. 종목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크지 않았고 네. 성장주 대비 좀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네.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해서 이제 대출을 뭐 공급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은행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내수주라는 점 이런 점에서 매물 출회가 덜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증권가에서도 올해 1분기 실적 이것도 좀 중요한데 또 은행들이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KB
은행이라던가 신한은행이라던가 8개 국내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이 6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이유가 원화 대출이 성장세를 나타냈고 또 은행 평균 순이자 마진이 소폭 상승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국내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했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던 이제 탄핵 이슈 같은 경우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밸류업 정책, 이 탄핵 때문에 이 밸류업 정책이 좀 동력이 정책 동력이 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은행주가 좀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네. 이제 저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결정되면서 네. 이제 밸류업 정책이 다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좀 안심할 수 없는 게 이제 증권가에서 이번 주에 JP 모건이나 블랙록 이런 미국 투자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번 경기 침체 영향에 이제 실적에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경우 은행주의 단기 센티먼트가 좀 악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증권가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들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그럼 은행주 말고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곳이 있다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와 함께 방어주로 묶이는 통신주를 꼽을 네. 수 있는데요. 통신주도 오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 미만 하락했고 LG U+는 1%, KT는 2%, 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통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기가 침체돼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요금은 지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 역시나 뭐 통신업체가 수출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수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보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세 영향에서도 좀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고 네. 이제 실적 역시 이제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통신주도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 3, 4년간 이제 5G 이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통신 매출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비가 절감되면서 양호한 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네. 여기다 플러스로 이제 좀 방어주의면서도 이제 성장주로서의 뭔가 면모를. 포인트가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 요거 때문에 네. 앞으로 매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주의지만 성장주로서의 장점이 부각된다는 점 요게 긍정적으로 꼽힙니다. 네. 우리가 그럼에도 이제 통신주 약간 고민할 때 고려할 때 염두에 둬야 할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앞에 말했다시피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조기 대선 국면 전환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통신 업체 같은 경우는 대선 조기 국면에서 좀 규제가 좀 강화될 수 있다. 뭐 통신비를 좀 억제한다거나 뭐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요인이 꼽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요금이나 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핀셋 규제 정도 이 정도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미할 것이다. 네, 크게 이익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방어주가 당분간 좀 부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 건데 이런 흐름이 조금 지속할까요? 뭔가 아까 우리 구독자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 관세 부분의 영향력과 이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트럼프 정책의 관세가 이제 협의로 좀 완화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강하게 나갈지 이런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통해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경기 지표에 반영될 경우에 좀 이 방어주 강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시장의 선호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가 왜 관세 정책을 피고 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수요 둔화를 유도하고 이제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기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면 장기채 발행 규모나 이런 게 좀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업적을 부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 이런 안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오네온 증권부 김은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